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개월째 시위가 계속되는 홍콩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해 홍콩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자칫 제2의天安문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14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스펙을 허위로 조작했고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뒤 차명 계좌를 만들어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골프를 치는 모습이 공개된 전두환 씨가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 재판이 열리는 다음 달 16일 전 씨의 출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미국 보잉사의 737 NG기종 중 균열이 발견돼 운항이 중지된 국내 항공기가 13대로 늘었습니다. 승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이른바 액체 괴물에서 또 기준치를 넘는 유해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100개 제품이 당국의 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오전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5도까지 떨어져 춥겠지만 낮에는 16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홍콩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면서 피격된 청년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곳에선 시위대가 친중 성향의 남성 몸에 불을 지르기도 하는 등 홍콩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추모 집회가 열리던 홍콩 사이완호 지역. 경찰과 시위 참여자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또 다른 시위자가 다가오자 경찰이 권총을 발사합니다. 복부에 총을 맞은 21살의 이 남성은 그대로 도로 위에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발포 과정이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분노한 시민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They do not have any attacking things and they are not attacking the police. They are not doing anything violence and the police just shoot them.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정부의 강경 대처를 주문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폭도들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The Hong Kong SAR government will yield to pressure to satisfy the so-called political demands. I'm making this statement clear and loud here. That will not happen. 하지만 시위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친중 성향의 남성과 언쟁을 벌이던 중 남성의 몸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홍콩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홍콩 증시는 2.6% 넘게 폭락했고 중국 상하이 증시도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지구 반대편 칠레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칠레 시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경찰이 쏜 고무탄에 눈을 맞는 사례가 속출하자 시민들이 안대를 착용하고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시민들이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시위를 벌입니다. 경찰이 쏜 고무탄에 눈을 맞고 시력을 잃은 사람들이 잇따르자 칠레 시민들이 항의하고 나선 겁니다. 영국 BBC는 2주 동안 180명이 고무탄 등에 맞아 다쳤다며 이 중 30%는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칠레 시위 한 달. 지금까지 23명이 숨지고 2,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시민들은 극심한 빈부격차 등 사회 전반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개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No estamos, los trabajadores no estamos de acuerdo. Nosotros queremos ser partícipes del cambio de constitución. Queremos asamblea constituyente. Queremos que la sociedad participe en 칠레 정부는 결국 시위대 요구를 수용해 과거 독재 정부 시절 헌법을 대체하는 개헌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Y hemos acordado iniciar el camino, el proceso para avanzar hacia una nueva constitución. 다만 국민이 만족할 만한 개헌안이 마련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다 개헌 과정에 국민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어제 검찰이 14개 혐의를 추가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소환이 임박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본인의 SNS에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는데요.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어제 오후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추가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79쪽짜리 공소장에는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업무방해, 위조 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증거인멸교사, 사기 등 모두 14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정 교수의 딸과 동생 조모 씨,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인 사모펀드 키맨 조범동 씨는 공범으로 적혔습니다.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의 이름도 등장했지만 공범에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이 소식에 법무부 장관 사퇴 후 약 한 달간 침묵으로 일관했던 조 전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본인 SNS에 조만간 저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혐의일지 모르나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인다며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조 전 장관의 계좌 내역을 확보하고 지난 5일에는 서울대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조 전 장관의 소환에 대비한 질문지가 100쪽에 달할 만큼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조 전 장관의 소환은 이번 주 내에 비공개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정 교수가 받는 구체적인 혐의들을 살펴볼까요? 정 교수는 딸 입시 때마다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면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단골 헤어숍 직원 이름까지 빌려 차명 투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2009년 7월 딸이 한영외고 재학 중 호텔 경영학과에 관심을 보이자 호텔 인턴 경력을 조작했습니다. 실제로 호텔 인턴을 한 적이 없는데 부산의 한 호텔 실습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워드 프로그램으로 직접 위조한 겁니다. 앞서 2008년에는 대학 동창인 공주대학교 교수에게 딸의 인턴 활동 조작을 부탁했고 딸이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스펙을 조작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딸을 동양대학교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수백만 원을 챙긴 것에 대해선 사기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정 씨가 차명 투자에 나선 과정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2017년 5월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후 단골 헤어숍 디자이너와 페이스북 친구 등의 이름을 빌려 6개의 차명 계좌를 만든 뒤 790회에 걸쳐 주식 투자를 한 겁니다. 고위공직자는 주식 거래를 할 수 없어서 조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와 백지 신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만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는데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앞두고 범죄 혐의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며칠 전 골프장의 모습을 드러낸 전두환 씨가 어제 있었던 5.18 재판에는 역시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알츠하이머 때문에 불출석을 허가해줬던 것을 취소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봤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공판 이후로는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그런데 최근 골프를 치는 전 씨의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어제 8번째 공판이 열렸지만 또 변호인만 출석했습니다. 피고인의 건강 때문이 아니고 피고인이 변호인의 출석만으로 이 재판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법원이 허가를 한 것입니다. 5월 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전두환은 매우 건강합니다. 그리고 의식도 또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고요. 이날 재판에는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헬기부대 조종사 등 4명이 전 씨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헬기 사격은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자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고요. 재판부는 다음 공판 전까지 전 씨의 법정 출석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12월 16일에 열립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어제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또 부산에서는 승용차가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로 운전자가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현재 기자입니다. 갓길에 세워진 관광버스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관들이 급히 진화 작업에 나서 불은 25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다행히 버스 안에 탑승객이 없어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버스 운전자 54살 민모 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차를 수리하고 차고지로 돌아가던 중 버스 뒤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민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검은 승용차가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을 하던 40대 여성이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버스 정류장을 향해 갑자기 돌진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주인 75살 박모 씨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고 경남 김해시의 2층짜리 건물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61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MB 뉴스 이현재입니다.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장난감 중 하나인 액체 괴물에서 또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지난해 이미 적발된 업체가 또 걸린 경우도 있었는데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랑말랑한 감촉에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한 액체 괴물은 액괴, 슬라임 등으로도 불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완제품은 물론 유튜브 등엔 제조법이 올라와 아이들의 체험학습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시중에 판매 중인 148개 액체 괴물을 조사했더니 3분의 2가 유해 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물질은 8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어 검출된 붕소입니다. 붕소는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고 반복 노출될 경우 생식 발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7개 제품에선 알레르기와 간,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방부제, 프탈레이트 가소제도 기준치를 넘겼습니다. 이들 제품을 제조한 업체 중 일부는 지난해 조사에서도 적발된 바 있습니다. 2018년도 조사에서 적발된 8개 업체가 이번에도 중복해서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CMIT, MIT 방부제 성분을 리콜 대상 제품과 업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금호그룹이 오늘 아시아나항공 우선협상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경쟁사의 2배 가까운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HD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 대우 컨소시엄이 유력합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금호산업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재계는 본입찰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 가운데 HD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DC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2조 4천억 원대의 인수가격을 제시해 애경이나 KCGI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각 대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과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신주입니다. 또 아시아나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아시아나 IDT 등도 통매각됩니다. 금호산업은 다음 달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내 매각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종 성사되면 HDC 현대산업개발은 단숨에 국내 2위의 국적항공사를 품에 안게 됩니다. 기존 면세점과 호텔 리조트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지만 항공사 운영 경험이 없는 데다 아시아나의 막대한 부채는 걸림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금호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고 나면 재계순위 80위권 밖으로 밀리면서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은 2%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저조한 경제 성장을 아쉬운 점으로 꼽으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이번 달 첫 열흘의 수출 성적표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줄어들었고 특히 반도체의 경우 30%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1년 내내 마이너스 수출까지 우려되면서 정부조차도 올해 2% 경제 성장률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돈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은 가운데 내년 경제 성장률은 전망치보다도 높게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MF와 OECD 등 주요 국제기구가 전망한 2.2에서 2.3% 수준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잠재 성장 경로를 넘어 잠재 성장률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에 경주하도록.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0.3%포인트 높은 3.2% 수준으로 전망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미중 통상 문쟁이 지속되겠지만 2019년만큼 격화되지는 않고 부분 타결이랄까 다소 완화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홍 부총리는 다만 그간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에서 분배와 포용 등을 주요 가치로 두게 된 점은 성과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최근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네, 수능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초콜릿이나 떡 같은 선물도 여전히 인기지만 요즘에는 수험생들의 숙면이나 컨디션 조절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선물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한 대형마트 한편에 합격 기원 문구가 적힌 초콜릿과 사탕 등이 진열됐습니다. 수능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려는 손길이 이어집니다. 직장 동료 딸 한 명인데 이번에 수능 봐서 꼭 합격했으면 하는 진심을 담아서 합격 기원이라고 써 있어서요. 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응원 문구가 적힌 초콜릿이나 원하는 대학에 붙으라는 의미의 찹쌀떡과 엿이 일반적인 수능 선물이었지만 최근에는 수험생들의 스트레스나 컨디션 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안마의자 업체가 출시한 휴대용 쿠션 마사지 기계는 수험생들의 피로를 어디서든 풀 수 있어 수능을 앞두고 매출이 늘었습니다. 선물을 좀 주로 많이 하시는 쪽이고요. 또 소음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 같은 데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도 숙면을 도와주는 베개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백색 소음기, 산소 발생기 같은 기능성 제품의 판매량이 전통 선물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시대가 바뀌며 수험생을 위한 선물은 변하고 있지만 합격을 응원하는 간절한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지난 8일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집회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다 체포된 민주노총 사무처장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사슴 2마리가 있는데요. 뿔이 뒤엉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 걸까요? 뿔이 엉켜버린 사슴들이 있습니다. 둘이 싸우다 서로 뿔이 걸려버린 것 같은데요. 이를 발견한 사람들이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뿔의 일부분을 잘라 엉킨 뿔을 풀어줬는데요.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된 사슴들. 사슴들끼리 싸우다 종종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데요. 이런 조치가 없으면 그대로 굶어 죽거나 동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일찍 발견된 이 사슴들은 참 다행이네요. 공을 이리저리 굴려 점수를 쌓는 게임, 핀볼 게임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어릴 적 많이 하던 이 추억의 게임을 대회로 연 곳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공이 이리저리 굴러다닙니다. 추억의 게임, 핀볼인데요. 공이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이를 걷어올려 점수를 쌓아가는 게임입니다. 미국 위스콘신에선 매달 핀볼 대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20를 내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한 대회에 최대 95명까지 등록 가능하다는데요. 우승 트로피는 8개. 과연 이를 차지하게 될 이번 대회 승자들은 누가 될까요? 첨벙첨벙 뭔가 강가로 떨어지는데요. 박수 소리 또는 비명 소리를 내며 물속으로 뛰어드는 이것 도대체 뭐였을까요? 고요한 호수에서 갑자기 뭔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물체가 풍덩 빠지는데요. 떨어지는 물체의 정체는 바로 원숭이. 물에 빠진 원숭이들은 유유히 다시 육지로 도망갑니다. 전문가들은 나무 위에 살고 있는 거대하고 강한 수컷 때문에 이 원숭이들이 쫓겨난 거라고 하는데요. 이에 강물에 몸을 던진 거라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강하길래 이 많은 원숭이들이 물에 빠진 건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따뜻한 외투 입고 나오셨나요?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쌀쌀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5.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 보였고요. 중부 내륙 일부 지역은 영하권을 기록하면서 꽤 춥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무척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비 소집일인 내일은 전국에 추위를 불러올 비가 한 차례 내리겠고요. 수능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수능을 치르러 가는 시간에는 서해안을 따라서 비나 눈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8도 이상 급격히 내려가는 만큼 수험생분들은 끝까지 컨디션 조절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무척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낮다가 낮부터는 구름의 양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맑은 가운데 오늘 대기질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 15도, 광주와 대구 18도, 부산은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밤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기온이 낮은 곳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